몽상과 현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철학의 세계를 펼쳐보인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 호전몽으로 잘 알려진 그의 사상은 오늘날 다양한 장르에 차용되면서 현대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핵심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다. 장자가 2000년을 건너와 현대와 만난 이유는 무엇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장자를 새롭게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장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 강신주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전이 제공하는 문제의식이 현실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장자는 우리에게 어떤 틀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나흘간 TV 특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시죠.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나흘간 저희가 장자에 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저는 좀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장자하면 그 나비꾼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장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장자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힘들었었던 시절,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전국시대 전쟁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신선 이야기 같은 거를 하질 않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우리가 좀 평화롭게 뭐 살아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좀 독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모로. 그런 갈등과 대립,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읽어보면 전쟁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갈등도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자 이야기도 현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군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2000년 동안 계속 읽혀왔던 이유는 매번 어떤 대답들을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혀온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 사상이라고 오해를 좀 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담이 크거든요. 다른 날보다. 어떨까요? 일단은 이 장자라는 책 자체는 동양 경전들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작은 에피소드들, 소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러니까 장자가 어렵다라는 거는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쉬운 책인데 저희가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4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면 장자가 무슨 생각을 했고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건지 명확하게 장자 속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변혁기였던 춘추 전국시대. 쇠락한 문화국가였던 송에서 살았던 장자는 우주의 본체와 현실을 반영한 우원우화를 10여만 자에 담아 완성하였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총 33편의 장자이다. 기발한 비유와 다양한 우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신적 자유와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준 장자. 굳어진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유쾌한 발상의 전환. 2000년의 지혜, 장자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장자라는 책 자체는 먼저 일단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편이 이렇게 전체가 33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3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4편이 7편이고, 이게 장자라는 책이 장자 본인이 쓴 게 아니라 한 400년, 300년간 이루어져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4편만 장자가 썼다, 외자편은 후학들이 200년 뒤에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장자 본인이 살았었을 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들, 200년 뒤에 역사적 사실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장자를 살펴볼 때 전문가들은 이 4편만 봐요.
그 제가 옛날에 그 박사학위 논문 썼었을 때 이 네 편만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또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쉬운 우화들, 에피소드들은 외자편에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자 본인을 알려고 그러면 요 4편, 7편 중에 들어있는 에피소드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편이라고 그래서 33챕터죠. 33편인데 주제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죽간 아시죠? 죽간. 대나무로 했어요, 대나무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은 요새는 고증을 잘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에서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꽂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옷가게 가보셨죠? 옷가게 가면 옷 이렇게 접어가 이렇게 꽂아놓듯이 죽간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꽂아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양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자, 한자 책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요거랑 이제 비슷한 글자로 돼 있어요. 다 죽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저 한자 보면은 우리 세로 쓰기 하죠. 세로 쓰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 쓰기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떼거리들이 이렇게 모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 대나무는 튼튼해요. 2000년 전에 진시황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관 같은 데 보면은 이 죽간이 그대로 발견되는데 깨지는 게 뭐냐면 이 줄이에요, 줄. 줄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 용어 보면 착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렇게 같은 거를 이런 박스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서가가 있으면 여기다가 맷덩어리 이렇게 놓잖아요. 얘네들이 실이 끊어지면은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고증학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이 조각이 어디에 있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에도 실질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외자편은 뭐 더 심하죠, 막.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쫙 읽잖아요. 처음에 장자를 보시면 심오한 책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심오해서가 아니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실수죠. 하나의 실수고 옛날에 이제 필기도구에 가진 한계고 그 장자라는 책은 뭐 사서삼경 같은 그런 유학경전과 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책이에요. 소설책. 그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해나갈 때 핵심은 뭐냐면 장자 본인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든 비슷하죠. 만약에 카프카가 소설을 썼으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장자를 읽는 건 경전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야기 하나, 에피소드 하나들을 다 보면 다른 소재를 가지고 장자 본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에피소드는 뭐 수백 개니까 그걸 다 하든 아니면 사실은 오늘 첫날 강의로도 장자가 다 이해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에피소드들 그 안에 장자 본인은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학책이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돼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아주.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장자가 상당한 파괴력이 있고 강력하죠.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을 쓰기로 작정한 이유도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가 이 고전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쓰니까 고전이 뭐냐, 왜 인문학 책을 읽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항상 드는 건 여행 비유를 많이 들어요.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여기 TV 특강에서 많은 고전을 아마 다룰 거예요. 아마 보시게 될 거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 고전을 우리가 읽어야 되나.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 고전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어떤 낯선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인터뷰를 할 때 고전을 왜 읽어야 되냐 그럼 저 여행 비유를 많이 들어요. 선원 아시죠? 선원. 아주 한 1년 이상 배 타는 사람들. 처음에 딱 배 타면은 그 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배 타보신 분? 타봤어요? 얼마나 몇 시간? 1시간? 몇 시간? 아, 좋다. 배물 맸죠? 아,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12시간이면 거의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왜 배멀미 있죠? 왜 배멀미를 하냐면 우리 육지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적응해서 살잖아요. 배 탁 타면 배멀미를 해요. 다른 곳이니까. 그리고서 엄청 그리워하겠죠, 육지를. 육지에 내려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원양어선 같은 거 1년 이상 타면 배에 적응이 돼요.
그 원양어선을 안 타보셔서 그렇잖아요. 12